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 많이 줄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선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을 조금 더 기대하시고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도 조금씩 훈풍이 불어오고 있고 오늘 자동차 업종에서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해 동안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 내년에는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또 작은 테마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은 1시간 동안 또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함께합니다. 위원님이 함께 시장 점검, 특징적인 테마, 그리고 종목 소개까지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나오고 있는 이번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조금씩 더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저녁 방송에서도 그랬고 주유소에서도 그랬고 오늘 어제 이 방송에서도 그랬고 오늘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2960을 지켜주기는 했습니다. 지켜주기는 했고 사실 오늘이 주봉 마감인데 이 오늘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지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지난주 예상했던 대로 이제 밑꼬리 만들어주고 양봉으로 어느 정도 마감을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2960을 지켜주면은 이제 제가 뭐라고 했었죠?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겠다. 다음 주 어차피 4거래일이죠. 네. 하루가 장을 안 여니까 4거래일 동안 조금 랠리 3100을 넘는 좀 양봉 랠리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마감이 조금 남기는 했어요. 마감이 좀 남긴 했고 사실 막 엄청나게 기대했던 것만큼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따가 이제 오늘 리뷰를 하면서 미국 차트, 미증시 차트도 살짝 볼 텐데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약하다. 네. 반등도 약하고 변동성도 굉장히 적고 그래도 오늘 좀 긍정적인 건 거래량도 조금 금요일인데 조금 올라와 줬고 양봉으로 올라와 줬고요. 그것도 맞추셨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전망하시기를 이번 주에는 주 초에가 좀 시장이 약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월요일에 하루 이제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더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봉,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자체가 좀 상승을 바라보고 있을 때 좀 상승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상승이 좀 어느 정도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2960을 안 깰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안 깰 확률이 훨씬 더 높았고 깨길 바라는 건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고요. 안 깰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보면은 상승장에 보통 이제 저는 봉 캔들을 그렇게 막 엄청 신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아랫꼬리 정도는 있다. 아랫꼬리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증시가 상방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강한 반등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주봉 초인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도는 조정을 좀 받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을 했었는데 네. 이번 주에 좀 월요일날 강하게 눌러주고 그 이후로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양봉 마감을 하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다. 예상했던 대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다음 주에는 양봉 랠리가 나올 확률이 또 굉장히 높아졌다. 현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장이 좋은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밤에 또 미국에서 지금 젠사키 대변인이 했던 언급으로 미증시가 또 상승했다면서요? 네, 이제 어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뭐 미증시만 오른 게 아니고 뭐 비트코인도 오르고 네. 갑자기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사실 어제 연설은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막 젠사키 대변인이 막 바이든도 아니고 파월 의장도 아니고 뭐 대변인이 네. 뭐 무슨 말을 해봐서 증시를 얼만큼 움직이겠어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요즘 증시 자체가 뭐 정작 바이든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해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파월이 막 심각한 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가끔 막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서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할 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사실 연관 지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뭔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거든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시장을 어느 정도의 수급을 밀어넣거나 뭐 이제 하방 세력이라고 하죠. 숏 세력들이나 했을 때 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움직여줘야 네. 조금 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쉬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의 방패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바이든의 방패라고 불리는 젠사키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냐면 뭐 항구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공급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완전히 그게 꽉 막혀 있지는 않고 연말 연초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심각한 공급난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고 뭐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사실상 시장이 엄청난 호재처럼 반응을 했어요. 미증시가 엄청나게 올랐고 뭐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올랐고 사실 어느 정도 오를 자리는 맞았는데 하방 압력에서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돌파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나와주면서 이제 어제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잤거든요. 새벽에 네. 있었던 일인데 그걸 보고 오늘 증시 어느 정도 상방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상방으로 가겠다 했는데 역시나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미증시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 텐데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나온 흐름들과 함께 국내 증시까지 전망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리고 남아있는 다음 주 연말에는 조금 더 강하게 상승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립니다. 여기 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시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적이었던 테마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어떤 테마에 주목하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테마 먼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이 메타버스와 토스 관련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유튜브 채팅창,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또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말 오랜만에 메타버스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상승도 또 조정도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메타버스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톱일 수가 없는 테마다라고 네. 계속해서 제가 어필을 했었고 이제는 근데 계속해서 했던 말이죠. 이제는 조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메타버스, 나 메타버스야, 맞아요. 나 NFT야 하면서 나 주가 부양할 거야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좀 너도 나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옥석 가리기가 된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필요합니다. 점점 더 필요해질 거고 앞으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많아질 거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뭐 2차 전지처럼 어느 정도 좁혀지면서 계속해서 갈 것 같은 모습이고요.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기존에 눌렸던 종목들도 다 수급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거래량이 네. 계속해서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수급은 좀 한정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가 올라가려면 기존에 눌렸던 종목들이 수급을 가져가니까 좀 증시가 눌리는 동안 수급을 받았던 메타버스나 NFT 좀 대장주들은 살짝 조정, 2차 전지도 그랬고요, 어제. 네. 살짝 조정을 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톱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고입니다.
계속 고예요? 네, 계속 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부터 듣고 그 다음 설명 더 덧붙여 주시죠. 네, 일단 계속해서 고라고 볼 수 있겠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뭐 후년까지도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요. 뭐 관련주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게임 관련된 거, 게임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이제 NFT 대장주들, 네. 그 다음에 정통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뭐 AR, VR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증강현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정통적으로 관련된 것들, 뭐 기존의 대장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세 섹터로 좀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메타버스 하나의 테마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졌고 모든 산업들에서 약간씩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고인데 어떤 부분에 더 주목을 하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제 메타버스가 고고 세분화해서 3개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는데 네. 3개 다 고인데 3개 다 고예요. 3개 다 네. 고인데 그 안에서 종목들의 선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오늘 좀 이제 주목을 받았던 제일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좀 기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위지윅 스튜디오랑 MP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두 종목도 좀 조정을 잘 받았고 좀 지킬 자리를 좀 잘 지켜주면서 오늘 좀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양봉이 나왔고 뭐 MP 같은 경우도 좀 잘 지켜주고 있다. 좋은 흐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뭐 MP도 조만간 장대 양봉 정도로 응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는 사실 이 두 종목 말고는 제가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어요. 오늘 네. 당장에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죠. 어떤 거죠? 당일 강세 종목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네. 어디 갔죠? 아까 있었는데 움직임이 워낙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목이에요. FSN이요? FSN보다는 네. 우리 또 여기 있네요. BK탑스 24.8%. BK탑스. 이거 여기 제가 도전 종목에 있었잖아요. 네, 도전 종목으로 가지고 올 때 뭐라고 했었냐면 마지막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말을 했었고요. 사실 이게 정말 옥석 가리기를 해봤을 때 이게 정말인가, 정말 메타버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인가라고 물어보면은 노예요. 노인데 이 차트가 워낙 수상했죠. 차트가 워낙 수상했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렇게 보면 얼마 안 오른 것 같은데 이때 말을 했었고 상한가를 갔었고요. 바로 또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또 이렇게 상상을 갔다가 조정받나 싶더니 오늘 또 뭐 상한가를 못 갔죠. 못 갔는데 이제 보기에는 좀 지저분한 종목이니까 지금 보기에는 좀 그랬고 저점에서 잘 가지고 있었다면은 조금은 더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메타버스의 한 종목으로서 결국에는 반등세를 같이 이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봤을 때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 MP, BK탑스고요. 진입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MP 같아 보여요. MP 같아 보이는데 힘이 지금 오늘 제일 좋은 거는 위지윅 스튜디오인 것 같으니까 그 약간 성향 따라인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도 자신이 있고 물리면서 매집해서 올라가서 수익 실현하는 매매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위지윅 스튜디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위지윅 스튜디오도 이전에 제가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중심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물리는 거 너무 싫다. 조금 더 물리기 싫고 위험한 종목 싫다 하시는 분들은 MP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가 딱 있을 때, 아니 이슈를 딱 받았을 때, 이 테마가 주목을 받았을 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사실 물렸을 때 탈출하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힘을 딱딱 받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증시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위지윅 스튜디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오늘 강했던 종목 위지윅 스튜디오를 좀 대장격으로 생각을 하고 관심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타버스가 테마가 확산되면서 뭐 게임이나 NFT, 그다음에 정통 VR, AR 쪽으로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메타버스 이제 아주 초창기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메타버스 하면은 뭐 떠오르는 종목들 아주 초창기 뭐 선익 시스템,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이언트 스텝도 좋아 보이고요. 네. 선익 시스템은 지금 잠깐 볼게요. 네. 선익 시스템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당장 오늘 수급을 못 받았죠. 오늘 수급을 못 받았다는 거는 이거 다음 주까지도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 차트가 훨씬 괜찮아 보이는데 선익 시스템도 나쁘진 않지만 두 종목 다 다음 주 초 한 월화까지 좀 주목을 못 받는다. 오르지 못한다면은 조금은 천천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이 안 좋다, 못 간다가 아니고 이제 정말 이게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 분석은 필요하겠지만은 기존의 대장이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값어치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그냥 전제로 깔고 간다면 두 종목은 월, 화, 중 정도에는 수급을 좀 받으면서 한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 나쁘진 않았네요. 근데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등세를 좀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조금은 사이드로 빼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갑자기 또 오늘 올라온 종목을 보면은 네. 갑자기 엑토즈 소프트가 올라왔어요. 이제는 다시 게임주들도 좀 눈을 돌려볼 때입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대장 위메이드 항상 중심에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관련돼서 NFT로 엮여있는 FSN도 두시고요. 게임 관련주는 아니지만 FSN 두시고 엑토즈 소프트, 그다음에 넵튠,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까지. 엑토즈 소프트는 지금 갑자기 상한가 부근까지 갔네요. 네, 거의 1시간 사이에.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차트가 워낙 좋았어요. 이거는 네.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거 모르고 이거 가족방에서 나갔던 종목인데 그때도 뭐 상한가를 가서 수익 실현했었는데 좀 너무 빨리 했나 싶기도 하고 다시 잡았을 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게임주를 하나 골랐었는데 네. 게임주를 이제 백전백승 종목으로 냈었는데 엑토즈 소프트랑 뭐였죠? 뭐 하나 내가지고 승을 챙겨갔었는데. 저희 위직 스튜디오 했었던 것 같아요. 위즈빅 말고 게임주가 하나 있었어요. 게임주 중에 게임주. 엑토즈 소프트랑 YJM 게임즈. YJM 네. 게임주가 있었는데 저희 그거 위직 스튜디오가 아니라 위지트였죠? 네네. 위지트. 네. YGM 게임즈가 있었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엑토즈 소프트랑. 근데 엑토즈 소프트가 당시에 좀 악재가 있었죠. 무슨 소송인가 뭐 이런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제외를 했었는데 차트 자체도 워낙 좋았고 현재 엑토즈 소프트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는 이후로 YGM 게임즈도 그렇고 드래곤플라이 넵튠도 이제는 좀 다음 주에는 다시 좀 주목해봐야 되는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테마에 대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는 정말 계속적으로 고라고 외쳐주신 게 너무 납득이 가는 게 장중에 갑자기 엑토즈 소프트가 상한가 부근까지 간 걸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도 보유를 잘 해보시고 또 새로 접근하는 종목들 안전하게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스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토스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은 토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지금 뭐 종목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고라고 하겠습니다. 네, 고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슈가 아직은 좀 증시에서 재료로서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이제 전반적인 시장도 그랬죠. 뭐 바이든 연설 이럴 때는 꿈쩍도 안 하다가 갑자기 대변인이 나와서 연설을 하니까 비슷한 내용이었더라도 그렇게 갑자기 증시가 반응을 하는 그런 형태의 증시가 뭘로 움직여주냐, 이 재료를 계속해서 상승의 재료로 써줄 거냐 안 써줄 거냐는 결국 증시의 차트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각 종목별로 이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나라고 보면은 이월드가 사실상 대장이죠. 바닥권에서부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만 봐도 사실 돌파를 좀 해줬고요. 조금 밀리더라도 조정을 좀 받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이월드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괜찮다.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시세 중입니다. 아직은 첫 네. 시세 중이고 관련주가 또 많아요. 근데 이월드가 오늘 첫 시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수요일에도 이렇게 급등이 나타났고 월요일에도 윗골이 달고 내려온 거 보니까 장중에 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첫 시세가 이어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때 이야기를 했죠. 이거 아직 첫 시세 중이다. 첫 시세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첫 시세가 이게 한번 첫 시세가 나왔을 때 이게 아직 안 끝났다. 이 한 번의 상승 파동이 첫 번째 첫 시세라는 게 결국 첫 번째 1파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승 파동이 아직 끝나기에는 근거가 없다. 조금 더 나올 거다라는 관점인데 봤을 때 이월드는 아직은 중도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한 번 정도까지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갭도 좀 떴고요. 조정이 이제는 슬슬 나올 때는 맞습니다. 나올 때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월드를 제외한 종목들을 봐야 돼요. 이월드를 제외한 종목들을 봤을 때 이월드는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보여지지만 한국전자인증이 있죠. 한국전자인증이 있는데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차트가 또 굉장히 좋아요. 원래부터 좀 관심 종목이 계속해서 있던 종목인데 이거 매수 못한 거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네.
봤을 때 좀 정확히 지지라인을 잡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정밀 분석은 차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정을 좀 받더라도 한 10,000원 언저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여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좀 강하게 돌파한 후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10,000원 언저리 잘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고점은 넘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갱신이 가능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시 조금 그러니까 조정 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보이시고요. 네, 이 한국전자인증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자리 같은데 위원님은 좋게 보시는 거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근데 너무 이렇게 너무 둥둥 떠 있는 종목들이 싫다. 이제 앵커님처럼 왜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냐, 매수해야 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관련주가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대표적으로 있죠? 하나투자증권. 그쵸. 이거는 진짜 투자의 신들만 모아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업비트의 지주 회사인 두나무 있죠. 네. 가상화폐 거래소 우리나라 1등 거래소인 두나무 업비트의 이제 대주주인 두나무의 지분 초기 지분을 완전 싼 가격에 말도 안 되는 20%인가 30%인가 투자를 해놔갖고 막 몇 조 원 시세 차익을 남겼던 그리고 토스에도 투자를 굉장히 싼 가격에 해놨고요. 네. 굉장히 투자 신들이 모인 이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정도로 투자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낸 투자 수익만 올해 작년에서 낸 투자 수익만 이미 시가총액을 넘을 정도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 토스 관련주로도 한번 탄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차트도 현재 굉장히 좋고요. 앞에 두 종목 너무 가파르고 너무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떠 있어도 얘는 좀 괜찮습니다. 훨씬 괜찮으니까 좀 우상향 느낌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여러분들 좀 편안해 좋아하시는 보이네요. 개추세선 그러면서 좀 대응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투자증권을 보시면 되고요. 하나투자증권을 보시면 되고요. 네. 관련주 중에 또 KTB투자증권도 있을 수 있고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대신정보통신도 엮여 있어요. 네, 대신정보통신도 있고요. 대신정보통신은 완전 바닥이죠. 이거 바닥이라고 좋지는 않아요. 모든 종목이. 조금 더 이게 돌파가 나와줄 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대신정보통신은. 네. 근데 관련주기는 관련주고 이 토스가 사실 약한 테마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대신정보통신도 좀 첫 시세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상승이 좀 나와준다. 20% 30%대 상승이 나와준다 하면은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이월드 한국전자인증 차트 조금 돌려본 다음에 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말고요. 네. 좀 어느 정도 시원한 시세 상승이 나와줄 것 같을 때 볼만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MBT 이 종목 조금 수상한데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 네.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MBT 역시도 나는 너무 둥둥 떠 있는 종목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 둥둥 떠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좀 그런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MBT 같은 종목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스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는데 관련 종목들은 좋은 종목, 좀 안 좋은 아쉬운 종목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토스 자체에 대해서 토스가 더욱더 발전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지도 듣고 싶어요. 왜 그런지를 보는 거는 지금 토스의 기업 가치를 제가 분석을 하기에는 제가 이제 그런 기업 분석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딱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 투자를 받고 투자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네. 사실상 어느 정도 신규 플랫폼이라고도 하죠. 네.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몸집이 커지고 막상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말도 안 됩니다. 처음에 사실상 이전의 사례들을 또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스와 이제 또 K뱅크가 또 있죠. 맞아요. K뱅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 사실 대체제도 그렇게 많이 없고 관련된 경쟁사들도 사실 카카오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기업 가치가 말도 안 되게 커질 확률이 높다. 말도 안 되게 클 거다.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커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평가를 훨씬 더 이런 기존의 비교해봤을 때 카카오뱅크와 KB금융도 그랬죠. 네. 신규 플랫폼 이런 회사들은 상장을 할 때 기업 가치를 정말 터무니없게 높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고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역시도 지금 와서 높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걸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 그다음에 금융 거래 이런 쪽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 흐름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토스와 관련된 종목들
분들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와 토스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 테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종목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점 100승 오늘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포트폴리오 현황과 또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의할 수 있고요. 다음 포트폴리오 하나 살펴보시죠. 자, 오늘 40전 27승 기록하고 있고요. 한 종목이 또 추가적으로 승을 챙겨갔습니다.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 챙겨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리오프닝 관련주들 열심히 고전 중인데요. 또 큐브엔터와 팜스토리, 세원은 승 진작에 챙겨갔습니다. 동국제강, 철강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 강합니다. 그리고 텔레칩스, NFC, MPK도 승 챙겨갔었죠. 폴라리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도 금방 승 챙겨갔고요. HK 이노엔도 곧 승을 챙겨가겠죠. 네,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아까 또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도 여기에 있고요. 이미 승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팜스토리 두 번째 도전 중이고요. 금호 HT, BK탑스 승 챙겨갔는데 BK탑스 위원님이 소개해 주셔서 여기서 승 챙겨간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추가적인 수익률 가져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웅진싱크빅, 아스트, NFC가 승 기다리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CJENM, SK하이닉스 승 챙겨갔는데 오늘 현대차가 목표가 도달하면서 승 추가적으로 챙겨갔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난티도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노랑풍선 두 번째 도전이고요. HMM이 하루 만에 또 승을 챙겨갔고 파인텍, 홀로그램 관련주들 승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로보도 소개해 주신 지 하루 만에 또 승 챙겨가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챙겨갔죠. 자, 오늘의 도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P인수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천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자, 오늘의 도전 종목 천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는 자세하게 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만 먼저 들어볼게요. 바로 지금 45,200원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45,200원에 네.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네.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되 네. 이거 항상 이전에 로보로보 때도 말씀을 드렸죠. 지지라인 한 43,500원에서 좀 이건 깊어요. 한 41,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여기가 좀 강한 지지라인은 맞는데 이렇게 순간 눌렸다 갈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분할 접근해봐도 뭐 43,500원 한 번 정도 더 줄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사셔도 괜찮아요. 물리는 거 괜찮다. 조금 물리는 거 괜찮아. 어차피 이렇게 승 챙겨갈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가로 사셔도 괜찮고 거기에 좀 싫으신 분들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접근은 지지선이 43,500원인가요? 네, 43,500원을 1차로 보여지고요. 굳이 네. 굳이 많이 내려온다면 41,000원을 찍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내려왔다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수가를 45,200원으로 일단 잡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편안하게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 나왔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가격 전략들 한 번 더 챙겨드릴게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현황 보시면 오늘 또 현대차가 자동차 주들이 오늘 좋았죠. 현대차의 상승으로 한 개의 승을 더 챙겨갔습니다. 현대차 리뷰를 들어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차트가. 어제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상담도 했었는데 관련주들이 차트가 좀 굉장히 다시 좀 올라가겠다라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었고요. 사실 이제 많이 올랐죠. 이전에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그룹 그리고 막 애플카 이슈도 한번 받으면서 네. 굉장히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이래저래 좀 많이 물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좋았죠. 좋았고요. 이때 202,000원 부근에 좀 강한 지지라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면 증시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즘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세력들이 이렇게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척했다가 올리는 페이크를 또 굉장히 좋아한다. 네. 이전에는 사실 하루 만에 내렸다가 하루 만에 올라가는 그런 페이크를 썼는데 요즘은 이렇게 몇 거래일씩 하더라고요. 네.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요.
뭐 이게 뭐 지수의 영향일 수도 있고 세력의 영향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2번이나 이탈을 했다가 바로 다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예정되어 있었고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 하셔라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좋은 상승 보여줬습니다. 한동안은 이어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증시가 3,100을 돌파할 때까지는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22만 4천 원 정도의 저항대는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23만 원, 4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때 물리신 분들이 사실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24만 원을 돌파해서 쭉쭉 올라가서 고점 갱신을 할 거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내년 증시를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막 네.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더라도 막 위아래 흔들거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증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마냥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만약에 탈출 기회를 준다면 탈출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앞으로도 조금 더 전망은 긍정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까지 누려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 백전백승은 또 승을 챙겨가게 됩니다. 그때 한번 현대차가 한두 억가 차이로 승을 못 챙겨서 네, 굉장히 맞습니다. 아쉬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굉장히 또 기쁘게 승을 챙겨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가 뭐 여러 번 AS 리뷰를 또 해드렸기 때문에 어떤 종목 하면 좋을지 마땅치가 않기는 한데요. 네. 또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종목이 일단은 있을까요? 저는 1월 중순까지 해서 10종목 아래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현재 남아있는 종목을. 근데 일단은 사실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 세 종목이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그렇죠. 우리 그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차트가 네. 나쁘지 않아요.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랑풍선도 사실 얘는 오늘 승을 챙겨갈 수 있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올랐으면 승을 챙겨갔을 텐데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이고 네. 이 종목 역시도 16만 8천 원까지 16,800원까지는 상승을 그냥 쭉 이어갈 것 같아요. 여기 저항대까지는 막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고 파라다이스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현재 반등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나 해서 한 번씩 다 장대양봉을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편입된 파인텍 같은 경우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수를 좀 줄이려고 템포 조절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 두 종목 역시도 아마 다음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 되면 아마 10종목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늘 나간 종목도 이따 이야기를 할 거지만 한 2, 3일 걸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2, 3일 안에 승 챙겨갈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NFC 그리고 아스트 웅진싱크빅이 굉장히 좀 애매해요. 현재. 네. 애매한데 움직임만 보시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은 뭐 테마 특정 요즘 테마도 아니고 그냥 차트만 보고 뽑은 종목들인데 불현듯 승을 챙겨갈 겁니다. 언제 한번 갑자기 이거 왜 올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 세 종목은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올라가면서 승을 챙겨갈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순쯤 되면은 분명히 종목이 10종목 아래로 떨어져 있을 거고 한 30 몇 승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합니다. 자신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하고 딱히 에이스할 종목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팜스토리 많은 분들 좀 걱정이실 텐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 이거 굉장히 좀 길어졌고 선물 가격과는 또 별개로 현물 가격은 그렇게 막 계속해서 좀 높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비료랑 식량 쪽에 문제가 한번 크게 생길 겁니다. 그때 네. 굉장히 크게 상승 보여줄 수 있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신 시간이 있으니까 5%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시는 종목 첫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라서 지금 CJ제일제당 피인수 소식으로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전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전백승에 내려고 뽑아놓은 종목이 아니에요. 백전백승을 로보로도 사실 그랬는데 그러니까 5% 수익만을 노리시는 건 아니다라는 아니요. 말씀이실까요? 5%만 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너무 빠르게 갈 것 같아서 좀 템포 조절을 조금 하는 입장에서 네. 빠르게 너무 갈 것 같아서 이제 아무래도 가족방과 밸런스를 조절을 하려고 원래는 가족방에 내려고 했던 종목인데 현재 좀 종목이 쌓였죠. 쌓였기 때문에 좀 한두 종목 로보로브도 그랬고요. 네. 사실 파이텍도 그러고 있긴 한데 하루 이틀 만에 늦어도 3거래일 안에 좀 승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빠른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뭐 이슈도 있죠. CJ제일제당이 네. 뭐 천랩 인수하면서 천랩을 이용해서 뭐 바이오홈과 제약 쪽에 뭐 조금 진출을 좀
강하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슈와 함께 좀 부각을 받고 있고 현재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거래량,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뭐 하루 이틀, 뭐 빠르면 월요일 날, 늦으면 한 수요일 정도에 승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천랩이라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 그리고 CJ제일제당과의 그런 협력 소식으로 인해서 아니면 차트로 인해서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좀 더 힌트를 주세요. 뭐 차트상으로 네. 뽑았죠. 저는 항상 종목을 차트로 먼저 뽑고 네. 이슈를 찾아요. 차트가 좋으면 이게 무슨 관련주고 뭐가 이슈가 있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CJ제일제당 이슈를 제외하고만 봐도 차트가 너무 좋아요. 현재 좀 41,000원 부근을 돌파한 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가면서 힘을 좀 모았고요. 네. 위로 올라와 주면서 돌파 후에 지지를 꼭 확인하러 오죠. 이렇게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돌파한다고 그렇게 급하게 쫓아갈 필요가 없는 게 항상 지지 라인을 99%의 종목들은 다 테스트를 하러 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하러 와서 뭐 41,000원까지 못 왔지만 43,500원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뭐 쭉쭉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반대로 올랐다가 여기가 좀 단기적인 저항이 있죠. 이 단저돌로 쓸 수 있는 저항 라인인데 이렇게 41,000원까지 내려왔다 갈 수 있는데 41,000원까지 내려오기 전에 5%를 먼저 줄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승을 챙겨갈 확률이 이러나 저러나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은 네. 천랩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도전 100전100승 40전 27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천랩에 대해서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CJ가 혁신을 대비하면서 또 이 종목을 이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제약바이오 워낙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기도 했잖아요. 네.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시장은 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제약바이오를 예상을 했던 게 사실상 지수가 3,100을 넘어가면은 반도체가 아닌 새로운 테마, 지수를 주도하는 테마가 나올 거다. 저는 이때 두 가지 테마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남북 경협이랑 제약바이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약바이오가 네. 왜 계속해서 제가 말을 하냐면 원래 지수를 주도하는 테마였어요. 제약바이오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테마였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한번 뭐가 나오면은 이 기업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뛰죠. 네. 말도 안 되게 뛰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 성향이 또 굉장히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가 올라갈 때는 항상 중심엔 제약바이오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코로나19 이슈에 갇혀서 이렇게 가려져서 네. 기존에 계속해서 원래라면 막 상한가를 2번, 3번 갈 만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3,100을 넘어서면서부터 수급이 이제 어딜 가지라고 찾아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주도를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남북 경협도 이슈가 충분하니까 두 테마는 제가 3,100 위에서 만약에 증시가 상방으로 정말 간다면 뭐가 주도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두 테마가 메타버스와 함께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천랩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더 물어봐 주세요. 자, 저희는 마감장 오늘 동시호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0.47%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3,012.3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4거래일째 상승이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더욱더 강한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3,025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면서 기대감 실어줬는데요. 그 이후에 다소 탄력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12포인트, 장중 저점에 가까운 지금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저점은 3,010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는 1조 74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8,722억 원, 외국인이 1,826억 원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0.75%, 0.39% 상승해주고 삼성전자는 85,500원에 현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28,000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1.72% 상승으로 38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따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1.23%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카카오도 0.88%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현대차가 3.11% 상승으로 2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09% 상승, 기아가 1.07% 상승하고요. LG화학은 최근에 계속 부진합니다. 오늘도 1.89% 하락하면서 62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1007.76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0.44%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4거래일째 상승이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시작보다는 장중에 오전장에 더욱더 강했습니다. 1010포인트까지 거래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오후장에는 1006포인트가 저점이고요. 지금 1007포인트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기관이 2,489억 원, 외국인이 1,733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4,129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만 확인해 보시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며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2차 전지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게임주들도 약간의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장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동시호가 구간까지 살펴봤고요. 위원님은 오늘 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시장 마감 어떻게 보셨나요? 다행히 지난주 예상대로 됐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네, 조금 더 길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달라고 네, 해가지고 딱 네, 한마디만 했습니다. 네,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 후에 정리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뭐 미장의 이슈나 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줬는데 예상대로였죠. 밑골이 달고 올라왔습니다. 양봉 마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고 올라갈 거였으면 다이버를 뜨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갔다가 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사실. 전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은 아니었다. 미장을 보고 이따가 미국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미장을 보고 오늘 한 이 정도 양봉은 나와주지 않을까. 까맣긴 한데 그냥 빨갛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정도 상승 한 3,050을 좀 강하게 넘어주는 이 고점을 좀 넘어주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다소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미장의 상황도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뭐 나스닥 시장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S&P 500도 최근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만물의 중심은 나스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우주의 중심은 나스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그래요? 네. 나스닥이 또 굉장히 강한 반등을 했어요. 어제 이제 4시간 봉인데 일봉으로 보기는 좀 그렇니까 4시간 봉인데 갑자기 이렇게 새벽에 쭉 올랐어요. 쭉.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뭐 일봉으로 보여드리면은 갑자기 강한 상승을 보였다. 밀릴만한 자리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추후에 비트코인 차트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밤에도 이제 비트코인 정밀 분석을 하는데 아직까지 미장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하방의 압력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하방의 압력이 좀 강하게 남아 있고 이렇게 추세선을 뻔하게 지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해요. 설마 이렇게 뻔하게 시세 맞고 내려가겠어? 이렇게 굉장히 선물 시장은 더더욱 그런데 의심병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이렇게 페이크다. 이거 내려가는 척하고 맞고 내려가는 척하다가 돌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뻔하게 맞아주는 추세는 또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정도 나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와는 별개로 한 번 정도 더 내려와서 저점을 테스트하거나 갱신하고 올라갈 확률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맞았다는 걸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미장시는 어제 이제 한마디로 숏스퀴징이라고 하죠. 이제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여전히 뭐 비트코인 차트도 어느 정도 동시로 보면은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쭉 강한 하방 추세선이 파란 추세선이 있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하방을 이끌어냈던 추세선인데 어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추세선 돌파, 불플래그, 쭉쭉 상승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데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나스닥보다도 세력이 지저분해요. 굉장히 요즘 지저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확신을 얻고 싶을 때는 좀 비트코인 대신에 옆에 있는 부대장인 이더리움 차트를 참고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돌파를 해주기는 했어요. 해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제외하고 보면은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상승을 항상 할 때는 이 긴 꼬리를 어느 정도는 메우거나 갱신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직은 그러지는 못했다. 충분한 상승의 근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반등한 건 아니라서 나스닥 차트도 현재 추세를 딱 맞았고요.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도 52,500에 좀 강한 저항이 있고 사실 이 추세선 말고 이 추세선도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맞고 이게 숏 스퀴징 한마디로 숏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가쁜 상승이라고 하죠. 갑자기 상승을 뽐내주면서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파했으니까 상방이다라고 볼 때 완전 다시 하방으로 돌아서는 그런 네. 움직임을 이 나스닥과 비트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그렇다면은 2,960을 다시 한번 깼다가 갈 수 있겠다. 완전히 영향은 안 받아요. 요즘 네. 왜냐하면 미증시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럴 동안 고점을 말도 안 되게 갱신을 했기 때문에 달라요. 확실히 다른데 여전히 하방 움직임이 강할 때는 어느 정도의 조정세는 따라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다음 주에도 어제는 시작할 때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만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마감이 긍정적이었고 네. 예상한 어느 정도 흐름대로 나왔으니까 여전히 기준선은 2,960입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가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현재 그런 움직임을 하방 상승이 숏스퀴징이었고 아래로 쭉 내려가는 다시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2,960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3,100을 돌파하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전히 기준선을 잡아두고요.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 대형주들을 다시 한번 사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반도체를 다시 한번 사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짧게 횡보를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1, 2주 정도는 테마주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저점은 2,960포인트로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나스닥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들이 움직일 때 네.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다양한 네. 상품들이 있고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미증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나스닥이 오르나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은 사실 이 커플링이라고 하고 딥커플링이라고 하죠. 네. 같이 가거나 같이 안 가거나 한데 디커플링 될 때도 있고 커플링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서로 간에 근거가 없을 때, 서로 간에 이슈가 없고 서로 간에 호재와 악재가 없을 때는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나스닥이 오를 땐 따라 오르고요. 내릴 때는 좀 따라 내리는 그런 분봉상에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 전체가 미증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사실.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중심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 일봉만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차트입니까? 네, 이게 차트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죽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추세 한번 이탈 안 하고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농담 삼아서 표현 삼아 만물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시장이 미증시 눈치를 많이 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이라고 하면 사실 미국에서의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국내 시장도 미증시를 따라간다면 내년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내년에 상승장이 나온다면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증시와 미증시는 완전 달라요. 아예 디커플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미증시랑은? 이미 완전 아예 디커플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완전 디커플링은 아니죠. 어느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큰 악재가 있을 때나 큰 호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움직임은 보여주겠죠. 왜냐하면 2020년도부터 코로나 이슈에는 비슷한 하락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세게 할 때 돈을 막 풀어줄 때는 또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미 올해서부터는 완전 디커플링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우리나라 증시는 맞아요. 전혀 오르지 디커플링 된 못하고 현상들이 있는데 많이 나타났죠. 여기서부터 나스닥은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S&P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의 폭도 좀 달라질 거고 상승의 폭도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나스닥,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나스닥, S&P가 다 같이 움직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긴 할 거지만 만약에 상방으로 정말 튼다면 내년에 정말 우리나라 증시가 고점을 뚫고 상방으로 갈 거라면은 코스닥이 주도하기보다는 코스피가 주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까꿍님이 최만렙님 종목은 첫랩 주식
주식은 만렙 이러면서 라임도 좋았다고 또 이렇게 재치 있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요. 정말 주식도 만렙으로 여러분들이 레벨을 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이번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의심되는 연락 받으셨다면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이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